계란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이제 그 질병위생학, 자연위생학의 대가인 하비 다이어먼드 박사가 피버 라이프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계란의 실체를 오늘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개 이제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고기보다 훨씬 더 작은 양으로 훨씬 더 그 좋은 단백질 원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라 양질의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이 양질의 아미노산은요, 생으로 먹어야, 로푸드로 먹어야 이 아미노산이 파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계란을 생 걸로 드셔야 되네요. 자, 그런데 생계란 드시고 이 감염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걀은 날로 먹지 않는 한 그 아미노산은 열에 의해서 응고되고 사라져 버려요. 날로 먹었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특별히 요즘 같은 여름에 뭐 온갖 살충제와 호르몬제가 범벅인 이 계란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 계란에 무엇이 그렇게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요새 통풍 환자들이 병원에 아주 줄을 섰다고 합니다.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게 치킨 맥주, 치맥을 요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마당에 다 나와가지고 3, 4, 5 모여서 치킨하고 맥주를 즐기는 가족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밤에 응급실에 통풍으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프라이드 치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해독 가운데 이 암 환자가 반드시 이 과정을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버 2, 대장 폐색을 뚫고 난 다음에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라고 이 앤더슨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암 환자의 이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방을 분해하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콜레스테롤과 지질, 점도 높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일부, 그 지방의 일부가 뭐였냐면 뭐예요, 여러분? 300종이 넘는 유충, 편충, 돼지고기에 많은 선모충, 편모충, 각종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 독소와 젖산 피루부산과 엉겨 있고 계속 해독은 안 하고 평생 내가 산 날수만큼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20년 살아온 날만큼 음식물 독소와 계속 동물성 단백질이 엉기고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마치 치태가 치석이 된 것처럼, 그게 신장에 뭐를 만들었어요? 결석을 만들어서 신장 청소를 하시고, 간과 담낭에 뭘 만들었어요? 담석을 만들어서 담낭 절제하시고 담도 절제하시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담낭도, 담도도, 신장도, 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들인데, 그 기관이 있어도 결석이 생기고 담석이 생기는데, 그 담도와 담낭을 절제하고 신장을 절제하면 그 넘쳐나는 이 결석들과 담석들은 누가 처리해 줄 거예요? 누가 처리해 줄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술 전에 먼저 이 해독을 하시면서, 수술하지 않고 우리 몸이 계속 재발전이 되는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담낭 절제하면 끝난 게 아니었죠. 담석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 원인이 이제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장 결석이 자꾸 생긴다고 신장 절제하고 간 절제하고 담낭 절제하고 담도 절제했더니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 원인이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체의학에서, 이 자연의학에서 5단계 해독으로 이 항암 방사선 수술과 방불안, 아니 너무나 효과적인 재발 전이는 있지 않으면서 모든 장기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처치가 바로 2단계 기생충이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치킨에는 뭐가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기생충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닭의 기생충을 죽이고 이 알을 잘 낳도록 하기 위해서 닭이 살아있을 때 강력한 기생충을 제거하는 약을 먹여요. 알벤다졸, 펜벤달처럼. 그 닭의 그 기생충을 죽이고 알을 잘 낳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그 이 독 속에 뭐가 함유가 되어 있냐면 비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기능 검사를 하다 보면 비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계란을 꼭 하루에 한두 개씩 즐겨 드세요. 자, 그런데 비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보세요. 비소는 상당히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비소의 경구치사량은 성인이 100에서 130mg이고 특별히 비소는 차곡차곡 중금속이 헤비메탈의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소를 여러 해 동안 섭취하면, 다시 말하면 결함을 계속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속의 암 환자의 공통점은 헤비메탈이, 중금속이, 납순,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아주 차곡차곡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는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계란을 계속 드시다 보면 비소가 축적되면서 이 비소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족의 발진도 나타나고 비소가 축적된 여러 가지 암으로 발전이 됩니다. 대개 0.21에서 0.24ppm의 비소를 포함한 물을 장기간 마시고 만성 중독을 일으켜서 신장에도 이 결석이 많이 축적되기도 하고,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많이 와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관을 타고 방광과 이 난소, 전립선에 문제가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뇌혈관, 여기서부터는 심장혈관이 아니에요.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중풍이 자주 와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으로 억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음료수의 경우 0.05ppm 이하를 허용한도로 하고 있다는 환경공학 용어 사전에 이 비소의 독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시면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중전을 음해하고 살해할 때 뭘 사용합니까? 예? 청산가리. 예, 청산가리. 저는 오늘 이제 비소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로 독살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인형 막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찌르고 이러고. 무서워요. 그죠? 질투심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 비소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히 좀 아세요. 여러분들 비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세요. 나는야 독약의 왕 비소라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비소는 구리, 납, 아연 등의 금속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물질로 독살에 장희빈이 중전을 음해하고 독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도로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비소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들어가서 이 보미팅,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다량 복용할 때는 심박동 이상이 와서 부정맥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비소 축적도 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손상되는 등 치명적인 이상을 유발하는 게 바로 비소의 중독성입니다. 자, 그럼 이 비소가 들어가서 어떤 암을 유발하는지 보시겠습니까? 예, 스팟이나 이 소세포나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물론 산소가 세포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병이기도 하지만 비소가 가장 암을 많이 유발하는 곳이 어디냐면 폐입니다. 폐.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PHIP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삶은 수육을 드신다고 하셨던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늘 폐암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이틀째 땡땡이 치시네요. 네. 자, 비소가 어디에 많이 가장 작용을 하냐면 폐에 작용을 해서 세포에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게 하면 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그리고 육종암 환자에게. 육종암 예후가 5년 생존율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비소가 어디에서 추출이 되냐면 재련 부산물이나 합금, 반도체 장치, 의약품, 제초제, 그 다음에 살진균제, 그리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 비소가 폐나 피부나 혈관 육종에 다발적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소의 독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달걀에는 이런 무서운 이 비소와 같은 발암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하고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냥 탁 이렇게 키실 때 어떠셨어요? 그 이상한 특유의 냄새가 바로 황의 냄새입니다. 자, 그래서 썩은 계란은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는데 바로 요런 썩은 계란, 여러분 계란 썩으면 한번 냄새 맡아보신 적 있죠? 냄새가 어떠세요? 아름다운 향기인가요? 지독하죠. 그래서 꼭 계란 2개 먹고 화장실 갔다 온 분 뒤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 독소 냄새 때문에 여러분이 막 감염돼요. 자, 성냥을 켤 때 나는 그 황 냄새가 계란에서도 나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비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드시겠어요? 예, 황이 있다면 여러분 접시에 담겨 있으면 드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계란에 숨어있는 비소와 황을 매일 2개씩 차곡차곡 드시다 보니 여러분이 기능검사해 보면 비소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사 먹는 계란의 실체가 계란에 숨어있는 비소와 예, 상당한 그 치명적인 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700만 년 동안 이 구린내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진화했을까요? 어느 뜨거운 날 집 앞 도로에 달걀, 요새 같은 날씨에요. 도로에다가 계란을 딱 터트린 다음에 8시간 정도 내버려 두면 냄새를 좀 한번 맡아보세요. 8시간도 안 가요. 계란 딱 터트린 다음에 한 2-3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앞을 꿈꾸면서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삼겹살 구워 먹고요. 불판을 닦으려고 보면 어때요? 잘 닦이세요? 물로 잘 씻기세요? 어떠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퐁퐁에다가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막 녹여내죠. 자, 그걸 우리 몸으로 그대로 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혈관병이에요. 왜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를 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왜 뇌혈관에 뇌졸중, 뇌경색, 뭐야 중풍이 오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이 걸렸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계란을 36도가 되는 우리 체온에다가 8시간 이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추측이 안 되세요? 이 도로 앞에다가 계란 깨가지고 8시간 두는 것과 우리 몸 인체의 36.5도에다가 이 계란을 먹어서 섭취하면 8시간 뒤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이 안 가세요? 아무도 추측이 안 가시나 봐. 자, 달걀을 섭취한 후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기절초풍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비소와 강력한 발암물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가장 강력한 이 발암물질인 비소와 황이 숨어있는 계란의 실체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병명의 의학, 생화학, 영양학, 자연과학계의 박사들로 구성된 문명 및 환경조사를 위한 국제학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Civilization and Environment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여러분들은 이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계세요. What is 다큐에서 가스데이비 박사가 자기처럼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은 얼마나 그랬어요? 500ml? 5에서 6g? 10g? 40g이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한 숟갈씩 드시면 오바되는 이 용량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아침에 뭐하고 드세요? 현미밥에다가 뭐 드세요? 콩 넣어서. 거기다가 콩단백질에다 아마씨 넣어서. 그런데도 이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라 양질의 뭐다?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세미나에서 사실 모든 암은요,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모든 암의 원인은 단백질 중독, 섬유질 부족증이 원인입니다. 뭐예요? 단백질 중독, 섬유질 부족증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일상의 식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눈을 못 뜨셔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매일 섭취하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노르웨이 과학자인 칼 룸 홀츠 박사가요, 식인종에 대해서 연구한 그 박사로 유명해요. 식인종. 그래서 식인 인류학에 대한 아주 심도 높은 연구로 유명하신데 이 룸홀츠 박사가 과거에 이 호주 원주민들이 그 식인 종이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의 살코기를 잘 좋아하지 않았대요.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들, 생선, 베이컨, 치즈, 우유, 계란을 많이 먹는 서양인들의 이 살코기는 아주 짜고 메스꺼워서 먹지 않았을 거래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아시아인들을 원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했대요. 주로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원주민들한테 안 잡혀 먹이려면 육식을 해야겠네요. 자,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베지테블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대초에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죠?
예,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신 것처럼 생명이 충만한 음식을 주로 먹어야 여러분들이 이 산 음식을 드셔야지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이 새롭게 부활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베지테블의 이터블의 원어는 베지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바로 이 베지터블 채소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충만한 산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비소와 황이 담겨 있는 이 계란으로 여러분들이 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지 마시고 생명이 충만한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큐 좀 볼게요. Eggs being close behind.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one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5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린 다큐인데, 계란이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지질 농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계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계란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 예, 강력한 발암물질인 비소, 황이 숨어 있다. 이제 3부 끝나고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킵 앤더슨 이 감독은요, What the Health 다큐를 만든 이 감독은 달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저 여러분들처럼 계란은 가장 좋은 이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계란을 단 하나만 먹어도, 어제 보셨죠? 기대 수명 피해가 담배 5개 핀 기대 수명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이클 크레이퍼 박사가 정리하기를 계란의 노른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흰자만 또 골라 드신대요. 예, 나는 암 환자니까 흰자만 먹을게. 당신은 오래 살아도 되니까 노른자 먹어. 이러면서 예, 달걀 노른자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인데, 바로 이 지방이 범인이고 콜레스테롤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범인입니다. 병아리가 3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가득해요. 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아주 그 가래가 섞인 것처럼 점도가 끈적끈적한 점도가 아주 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 대체요법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균형에 왜 변화가 와서 유방암 전립선암이 걸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에 변화가 오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는 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